특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17시간 반 만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잠시 시계를 지난 3월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기소된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된 게 지난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어제 조사를 받은 건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피고발인 조사 17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조사가 종료된 건 오후 10시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5시간 30분가량 조서 열람을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법률적 쟁점이 많았던 거고 본인이 질문을 못 고치더라도 본인이 답변한 맥락이 정확하게 질문과 조응하는지를 이게 특히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여러 덩어리의 수사가 있는데 그 수사는 단순히 추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굉장히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부르기는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선 그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하고 진술을 확보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의도와 다르지 않게 적혔는지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사는 상당히 좀 이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선 방어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하나의 방증으로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7시간 반 만에 귀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윤석열 옆방 어떠세요? 오늘 심경이라도 한 말씀 좀 밝혀주시죠. 얘기 나왔어요.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분의 검사 파견 지시 받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귀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근데 특검은 검찰의 계엄 가담 의혹도 조사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거를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가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게까지 지시가 내려졌느냐의 여부를 따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전에 즉시 항고권도 연계가 되거든요. 즉시 항고권만 따로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그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강제 조항도 없고 또 대검 검찰부 대검의 그 간부들이 이것은 항고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을 꼭 검찰총장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후자처럼 이게 계엄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떤 연계가 돼 있다거나 한다면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찰총장이 자의적인 어떤 판단을 했구나라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12시간의 어떤 질문들도 사실 그 뒷부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어떤 3번의 어떤 통화 내역이 무엇이냐에 보다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요, 외환죄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백령도 일대가 아니라 드론사 예하부대에서 날린 무인기 기록과 관련 장비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군사작전에 관해서 오늘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말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분명히 지시가 아닙니다.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죠. 합참 지시만 받았고 모든 지시는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워낙 여러 특검팀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이에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왔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과 26일에 재판이 있어서 준비 중이고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검팀의 조사나 심지어 재판에도 불응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모두 조사에 불응을 했고 심지어 강제 구인 시도도 불발된 바 있죠. 내란 혐의 재판에는 10회 연속 불출석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야 내가 당장 임박한 재판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못 나간다라고 하지만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재판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없는 거죠. 변호인만 지금 재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특검팀에서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북한에서 용산 상공으로 드론을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보복으로 우리가 드론 한번 날렸을 때 유엔에서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방위 사업법까지 다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이 부분을 날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창에 보고했다는데 합창의장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진술이 이른바 부의가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를 불러봐야 알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의무를 전직 대통령이 방기하고 해태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면서 보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에도 체포적 부심 청구 기각, 물론 구속 취소가 청구가 인용이 됐지만요. 7월에도 기각이 됐습니다. 보석 청구가 이번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도 좀 관심이에요. 그렇죠. 보석이라 하면 대개는 어떤 신체적인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굉장히 이 적합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의 다 이제 이 구속의 어떤 그 길이 끝나갈 때 마지막에 만약 6개월인데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풀려나면 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보석, 그러니까 제한한 공간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그런 목적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두 가지 다 뚜렷하게, 또 더군다나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했을 때 사실은 보석이 또 가능합니다. 예. 그게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인 만큼 특검 수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교수님, 불법 정치 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시고. 한학자 총재는 방금 전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고 알려지는데 이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알려드리기로 하고